시장은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되는데 아무래도 관심은 거기에 많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일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현대증권 동교동지점의 인성익 지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대규모 자금 이탈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가 5일 만에 순유출되었습니다. 순유출 규모는 1,660억 원으로 직전 4일간 유입된 1,160억 원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4위 키워드는 LG 디스플레이 8거래일 만의 반등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8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급락했던 SK 하이닉스도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카지노주 강세입니다. 부진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강원랜드가 급반등하는 등 카지노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LG 디스플레이 8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7거래일 빠졌는데 조정이 깊었던 건 아니고 추세는 여전히 좀 살아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금요일 날 갑자기 SK 하이닉스 급락하기 시작했었죠. 오후 되면서부터 그랬었는데 낸드 플래시 가격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오버행 이슈까지 좀 불거져 나왔는데 다행히 오늘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년 위원께서 IT주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IT 주식의 반등은 기본적으로는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이제 말씀하신 대로 7, 5, 6일 이렇게 계속 조정받았지만, 그 가격 조정보다 나름 기간 조정의 성격이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LG 디스플레이는 현재 IT 중심의 장세에서요, 바로미터의 역할을 계속 할 것입니다. 수익률이 많이 나건 적게 나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이라는 거. 특히 이제 3분기에 이익의 어떤 터닝 어라운드를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요. 4분기에도 일단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불과 이제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형 증권사 두 군데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안 된다 얘기시켰는데요. 오히려 머쓱해졌죠. 요즘 보면 그 중에 한 군데는 의견을 바꿨고요. 계속해서 매수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하튼 시장의 한복판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전소매협회 미국에서 한번 인용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전 쪽이니까 조금 그쪽으로 바이어스가 좀 쏠려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 처음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올해 연말 쇼핑 시즌에 선물 리스트, 원하는 선물 리스트의 1등을 상품권이나 현금을 제치고 태블릿 PC가 1등이 됐다는 얘기죠. 상품권은 여전히 현금 포함해서 2등이고요. 3위가 스마트폰인데요. 그만큼 태블릿 PC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 한복판에 디스플레이 관련 주식들이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런 관점에서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낸드 플래시 여러 가지 말도 많지만 결국 낸드 플래시도 결국 스마트폰이건 태블릿 PC건 이렇게 많이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낸드의 수요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난 금요일날 SK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가 특히 SK 하이닉스가 많이 밀린 것은 투신 쪽에서 물량이 많이 났을 거라 보는데요. 앞서 얘기 나왔던 대로 투신권의 펀드 조정도 있겠지만은 현대차 쪽에 또 워낙 많이 살려니까 한쪽에서는 조정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의 일시적인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SK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여전히 시장의 한복판에 있다는 생각에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IT 업계의 탑픽이면 여전히 사실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2, 3%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삼성전자가 1순위고요. 그 다음은 순서는 저는 SK 하이닉스를 좀 앞쪽에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은 LG 디스플레이 보고 있습니다. LG전자에 대한 얘기하시는 분 많이 있죠. 증권사들. 그런데 사실 저는 LG전자보다는 디스플레이나 SK 하이닉스가 좀 낫지 않냐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세트 메이커 대형사 위주로고요. 삼성전자의 투자 축소 움직임, 물론 삼성전자에서 공식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만요. 삼성전자의 그런 움직임은 결국 LG 디스플레이나 SK 하이닉스도 같은 흐름을 갈 것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아마 IT 중심 부품주 오늘 급반등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또 코스닥이 또 오늘 2%대 반대하니까 그 한복판에 있지만 저는 그렇게 괜찮아 보이지 않네요. 그런 주식들을 저라면 물량 줄이겠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그나마 기대감이 살아있는 쪽은 역시 IT 쪽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긍정적인 시각 여전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중소형주, 뭐 코스닥 이런 쪽 좀 많이 반등을 합니다. 아침부터 좀 두드러졌던 게 강원랜드인데요. 글쎄 뭐 카지노주들 올해 굉장히 크게 시세가 났었는데 강원랜드는 좀 열애였죠. 3분기 실적 예상대로 나쁘게 나왔는데 이미 예상했었다. 실적이 나쁜데도 주가는 좀 급반등을 하고 있는 양상인 것 같고 내년도 증설을 하게 되면은 뭐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성희 지점장께서 카지노주 대응 전략 좀 세워주세요. 우리나라 뭐 카지노주가 상장되는 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파라다이스하고 GK라고 강원랜드인데 앞서 두 개는 외국인 전용이고요. 강원랜드는 국내 전용입니다. 뭐 국내 전용이라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국내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뭐 이 실적은 예상대로 뭐 말씀드린 대로 발표돼서 안 좋게 나왔는데 그걸 듣고 일어서면서 내년도 그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반영됐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세트장 그 시설은 세트돼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다 완공돼서 슬롯머신 한 60, 테이블 세트는 한 60%, 슬롯머신은 40% 증설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이미 완공돼 있는 상태에서 열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 쪽에서 올해 대선이 끝나고 내년에는 그런 쪽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에서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앞서 두 종목에 대해서는 이미 바닥을 치고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고 상대적으로 강원랜드는 9월 초를 바닥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쪽에서 중장기 추세가 상당히 밝게 나온다 생각이 들고요. 3분기 실적은 이미 나왔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1%가 감소를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 매출이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개별 소비세가 신규로 부과됐고 그다음에 폐광에 대한 그 기금이 상향 조정됐죠. 그래서 그런 일회성 비용 처리가 되면서 3분기 실적이 나빠진 결과고 4분기 실적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내년도 실적이 상당히 기대감이 된다. 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1분기에 증설이 되면은 2분기에 실제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매출은 20%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40% 증가를 하고 연간 영업이익 그 성장률을 한 50% 이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그 어떤 차트를 보더라도 일목균형표상에서 음의 구름대를 지금 돌파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돌파한 이후에는 상당히 어떤 그 지지선을 확보한 이후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한 31,000원 정도 전 고점입니다. 31,000원 정도까지 기준으로 잡으시고 그 이후에 상승되는 애널리스트는 4만 원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성 그 향후에 주가 움직임은 상당히 바뀌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게 뭐 강원랜드 실적이 나빴는데도 주가가 오늘 급반등한다는 점, 실적 발표 직후에 그런 주가 흐름이 나타낸다는 점은 그만큼 증설 여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얘기고요. 증설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은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뭐 계속 이슈화 될 가능성이 있고 뭐 주가 흐름도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재정절벽 우려감 다소 완화입니다. 유럽 증시가 사실은 뭐 큰 폭으로 빠졌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지도자들을 백악관에서 첫 대면이죠. 첫 대면하고 나서부터 뉴욕 증시가 돌아섰습니다. 뭐 재정절벽 우려감이 완화됐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반등했다. 오늘 새벽 끝난 상황까지만 놓고 보면 그런 것 같은데요. 뭐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은 뭐 자신감을 피력들을 했는데 근거는 좀 약하고 막연히 잘 될 거다 좀 그렇게 자신감만 보였다는 정도밖에 잘 안 읽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이학영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재정절벽에 관련된 그 첫 회의가요. 처음부터 그 기대하는 달리 뭐 웃으면서 나가고 악수하고요. 백악관 앞에서 같이 회견됐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다소 긍정적으로 보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2주 후에 다시 한번 모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좀 더 구체적인 것 같고 그 전까지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오바마 대통령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번에 대통령 재선되고 나서 미얀마로 이제 도착했지 않았 그 방문을 들어갔기 때문에 또 다소는 소강 상태에 보일 가능성이 있죠. 다소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또 거기서 부정적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전략가들 사이나 뭐 이코노미스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은 극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요를 특히 이제 이번 주에는요,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이고, 금요일 날은 이제 그 아침 9시 반에 열어갖고 뉴욕 시간으로요, 1시까지 열고, 실제 거리가 많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 수요일 오후부터는 뭐 거의 파장으로 분위기가 가기 때문에요, 아마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정도가 좀 변동성이 커지고요. 수요일 이후부터는 뭐 그 변동성 자체가 많이 줄어들면서요, 우리 시장에도 외국인보다는 우리 시장 자체만의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 것 같고요. 시장에서 뉴욕 시장에서의 분위기는요, 다소는 이번에 어떤 빠른 시일 내에 재정 절벽에 대한 것을 타협점이 있지 않으면 주가에 대한 연속성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는 무리란 시각이 조금 앞서 있다는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의 이번에 쇼핑 시즌 4.1%, 아시다시피 4.1%가 전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일단 소매협회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5.6% 정도였는데요. 올해는 다소는 낮아지겠지만 그나마 계속해서 매출 자체는 늘어나니까요. 그 부분은 다소 긍정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에도 7대3 내지 8대2 정도로는 여전히 보수 의견이 많다고 해드렸죠. 골드만삭스가 그 선봉에 서 있고요. 마크 파버 이런 사람들은 뭐 엄청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대형 증권사 중에서는 금융회사 중에서 시티그룹만이 지금 적극적으로 오히려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JP모건도 좀 보수적인 쪽으로 완전히 좀 입장을 굳혔습니다. 한번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던 바와 같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배당에 관한 것들, 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그렇다고 하는데도요. 하고 있는데 JP모건도 투자자들 상대로 계속해서 책을 실현하자, 주가 반등하면 그런 쪽으로 많이 자기네가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보수적 의견이 앞서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부분이 역시 뭐 재정 절벽 그리고 쇼핑 시즌 이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재정 절벽 이슈는 글쎄 뭐 흐름으로 봐서 이번 주 조금 주춤해질 가능성도 있고, 이제 뭐 관심은 쇼핑 시즌에 많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샌디의 영향 때문에 기대감은 크게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인성익 지점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고 또 뭐 관련해서 혹시 볼만한 섹터나 종목 있으면 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지금 추수감사절 그 얘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그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소비 진작이 계속 가능한 것이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은 매년 정해져 있습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우리나라 현지 시간으로 11월 22일이 되겠죠. 22일 날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고, 보통 그 다음 날 이제부터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박앤세일이 시작됩니다. 뭐 싸도 엄청 싸게 지금 할인을 하는 거죠. 반값 이상으로 할인을 하는 그런 시즌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TV상에서 백화점 앞에서 줄을 서 있다가 며칠 동안 하루 이틀 동안 또 줄을 서지기도 한다 그러는데, 들어가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소비 진작이 되겠느냐라는 쪽에서 많이 초점을 모여지는데, 기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먼저 조사를 한 결과에서는 예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기대는 좀 하불음직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 관심 품목이 태블릿 PC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쪽도 그런 쪽에 지금 관심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PC의 데스크탑이 사라지면서 노트북을 거쳐서 태블릿 PC 쪽에서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그런 쪽과 연관해서 우리나라 소비재 품목도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 관련된 종목도 상당히 많이 봐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미국도 지금 소비 쪽이지만 중국도 5세대 시진핑이라면서 일성이 분배입니다. 분배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소비 쪽에 어떤 진작시키면서 어떤 부의 균형을 좀 맞춰 나가겠다라는 쪽인데, 그런 쪽에서 일반 소비자들 쪽에 혜택을 많이 주면은 주면서 분배 쪽으로 간다면은 아무래도 소비가 먼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중국 소비 관련주도 많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IT 섹터하고 소비재 관련 이런 쪽, 그리고 또 하나는 기관 쪽에서 최근에 연말 랠리 되면서
기관 쪽에서 바닥 쪽에서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중공업이나 정유 이런 쪽이 지금 최근에 바닥을 치면서 한 이틀 정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바로 V자 모양으로 올라갈 수는 없지만 바닥 따지기는 충분히 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 나오는 거 보면은 이번 쇼핑 시즌도 샌디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다만 눈높이가 낮아져 있다는 점, 그 점도 다시 한번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1880포인트 선 회복 시도입니다. 반등 탄력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상했던 것보다 탄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880선 현재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뭐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아직은 좀 미심쩍고 한숨은 돌렸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이학영 의원께서 현재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대응 전략도 말씀해 주세요. 네, 미국에서도 닷새 만에 반등한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이라는 시각이 절대 다수라고 전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전 단적으로 기술적 반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속이 편하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수급의 주체를 보면요, 사는 곳이 없죠. 실제로 보면 딱 사는 곳 하나 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매수 아니겠습니까? 특히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이 시각 현재 1,500원이니까요. 그 종가까지해서 1,800억, 2,000억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기계가 선현물 가격차를 이용한 매수 이외에는 특별하게 사는 곳이 없는 것이 지금 오늘의 전부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시장에서 계속 요즘 미국에서 얘기가 미국에 관련된 이슈가 많은데요. 중국이 이제 그 당대를 열어서 정권 바뀌고 여러 가지 그런 경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아쉬운 건 중국의 주시장은 지금 오늘 다시 바닥에서 약간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2,000포인트가 다시 위태로운 지경에 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 중국 시장이 안 좋아지면요. 제가 말한 건 주가인데요. 요즘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특히 중개 주식을 많이 샀는데요. 그래서 돈이 많이 몰려 들어왔는데 중국이 오히려 안 좋으면 좀 역설적으로 우리 시장에 좀 돈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 약간 비논리적인 희망도 갖고 있는데요. 역시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중국 시장이 그렇게 무너져서는 우리 시장에 역설적으로 좀 좋을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도 우리가 좀 주가도 좀 면밀히 좀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그 저점을 이탈한 이후에 다시 하루 이틀째 반등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신뢰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건설주, 조선주, 철강, 화학 같은 오늘 좀 반등 좀 시도하고 있는데요. 좀 큰 의미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저항선은 1910 정도까지는 매매하실 필요 없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지선 1850 오늘은 많이 또 회복을 해서 이거 걱정 없다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1850에 대한 신뢰도는 별로 높게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1850보다는 또 아래쪽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1850 정도를 1차적인 지선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절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조금 한숨을 더 돌릴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 반등 탄력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들은 근데 최근에 워낙 단기간에 급락한 종목들이 많고 추세가 훼손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종목들은 시세 연속성 나타나기가 참 어려운데 자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전반적인 전략 인성익 지점장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많이 급등을 하면서 대형주 중에서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동안 급락했던 그 개별주 중에 오늘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개별주의 시세는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올라가는 쪽에서는 물량을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게 11월 말 12월 들면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이제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짜다 보면은 아무래도 대형주 중에 낙폭 과대주 이런 쪽에 실적 후전주 이런 주 쪽에 이제 새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소형주는 좀 소외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쪽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말 기관의 리밸런싱과 관련된 대형주 납폭과대주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기 방어주 필수 소비재나 그 유틸리티 관련해서 경기 방어주로 중국과 연계된 종목들 그다음에 미국 연말 그 쇼핑과 관련된 뭐 IT주 그다음에 최근에 그 기관이 집중 매수되고 있는 종목 쪽에서 매수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개별 종목을 따진다라면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들이 LG전자나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주식회사 SK 거기에 뭐 효성이나 강원랜드 이런 쪽 대형주, LG패션까지 해서 이런 대형주는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외 개별성 종목으로는 최근에 워낙 많이 빠졌죠. 락앤락 같은 거는 중국 관련해 가지고 글쎄요 중국이 좀 뭐 저가 이게 추세가 좀 하락으로 기울긴 했지만은 새로운 그 이제 5세대 지도자가 나오면서 그런 쪽의 분배가 좀 확장된다 그러면은 그런 쪽의 어떤 그 종목들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최근에 그 가장 그 각광을 받고 있는 태블릿 관련해 갖고 멜파스나 루멘스 그다음에 트레이스 이런 쪽의 종목 부품 관련 종목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코스닥 일단 뭐 추세가 훼손된 종목들이 많고 또 신용 매물 많은 종목들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신용 매물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